자, 오늘은 주식하면서 초보들이, 제가 써볼게요. 초보들이 저지르는 세 가지 실수 유형. 요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 얘기를 하려고 하게 된 게, 주변에서 요거는 좀 놓치지 않고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근저에 깔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다른 조언을 해줘도 이 조언들이 효과적이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일단은 조금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씩 써보자면, 첫 번째는 숫자에 매몰되는 거, 두 번째는 막연하게 장기 투자하는 거, 세 번째는 숫자하고 조금 비슷한 얘기긴 한데 또 다른 기대감 이런 거 얘기를 해야 돼서 실적에 연연하는 거. 이 세 가지 실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로 숫자에 매몰되는 것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숫자에 매몰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처음에 이 주식을 시작했을 때 제가 이랬어요. 숫자에 매몰됐습니다. 뭐 제 배경이 이과라서 더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 가치를 평가하는 게 핵심이잖아요. 가치 평가를 하려다 보니까 PER이란 걸 어떻게 계산하고 PBR은 어떻게 계산하고 또 뭐 그 와중에 PER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손익계산서를 할 때 매출은 어떻게 추정하고 영업이익을 어떻게 할 것이며 영업이익 추정할 때 판관비를 어떻게 잡을 것이며 뭐 영업 외에는 뭐가 있는데 환율은 어떻게 돼서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순이익이 얼마 나온다, 요거에 대해서 되게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 PER을 계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PER을 계산했을 때 뭐 6.4 혹은 12.7 뭐 이런 계산을 하면서 요거를 실제로는 얼마를 받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요 고민이 쓸모가 있습니다. 사실은 쓸모가 있지만 요거를 계속 집착하다 보면 이 숫자 자체에만 매몰되고 큰 그림을 못 보는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자면 이게 되게 흔한 얘기긴 한데 이런 겁니다. 회사가 이런 흐름을 탄다고 하죠. 이게 사이클인데, 사이클이 아닌 경우에도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사이클을 탄다고 하면 요때는 이제 실적이 좋은 구간이고요, 실적이 나쁜 구간이 또 있죠. 그러면은 주가는 사실은 어떻게 흘러가냐 하면 일반적으로는 요렇게 되겠죠. 요렇게. 그러면 사실은 시가총액이 여기가 높은 구간이고 여기가 낮은 구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그 PER이라는 수치는 여기서는 PER이 오히려 낮게 나고요, 여기서는 PER이 높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저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문제가 이게 한 해면 괜찮아요. 한 해 정도면은 예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여러 해를 이렇게 나온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은 큰 흐름에서는 얘가 가치가 낮은 순간,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 가격이 낮은 순간인데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PER이 무조건 높거든요. PER이 계속 높기 때문에 이 회사는 싸지 않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게 사이클을 타게 되면 요 구간을 생각하면 엄청 싼 구간인데 싸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달아서 21년, 22년, 23년, 24년이 이익이 안 좋으니까 이거는 싼 회사가 아니네, 이익이 원래 이렇게 나는 회사야 라고 생각하고 큰 흐름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숫자에 매몰되면 이 시각이 단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판관비나 뭐 어떤, 이게 뭐 꼭 부수적인 건 아니지만은 좀 부수적이라고 볼 수도 있죠. 큰 흐름을 봤을 때는 매출과 어떤 흐름이 중요한데, 그거를 이제 예상하지 못하고 요거에 너무 집착을 해서 뭐 숫자를 뭐 순이익을 150억을 추정하냐 170억으로 추정하냐, 이게 큰 요소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큰 흐름이 있다면, 물론 이제 이 회사 이익이 변동이 조금씩 되는다면 이게 아주 중요하겠지만,
뭐 이게 600억 났다가 100억 났다가 이런 사이클을 타는 회사라면 사실 뭐 150억이냐 170억이냐는 당장은 중요치 않죠. 근데 이제 요거를 IS, 그러니까 인컴 스테이트먼트를 추정하고 그 다음에 그 이익을 바탕으로 PER을 계산하는 이 과정을 너무 중시하다 보면 큰 흐름을 못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흐름을 보려고 해야 되고, 그 당장의 이익이 때로는 중요치 않다, 이런 거를 생각하고 당장의 PER을 계산하는데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가 더 얘기해보고 싶었던 부분인데, 요즘에 이제 많이 굳어진 경향이 이제 장기 투자를 아주 길게 막연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사실 어떤 장기 투자 얘기를 하는 거는 이 회사가 어쨌든 요거에서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한 거. 근데 회사가 이렇게 장기적으로 좋아진 거와는 별개로 가격이 애초에 기대를 많이 반영을 해서 이렇게 올랐다가 오히려 이렇게 꺾인다면,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장기 투자를 하겠다고 한 여기쯤에서 샀는데 오히려 우리가 기대한 순간이 생겼을 때는 주가가 꺾인다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요거를 회사가 막연하게 잘 될 거라고 하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죠. 잘 될 거라고. 잘 될 거하고는 별개로 가격이 얼마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프라이스가 중요한데 회사가 좋다, 요거의 차이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죠. 주가가 좋다. 이게 만약에 뭐 샤넬백이 되게 좋아요. 좋은 건 아는데 이게 뭐 원래는 500만원짜리인데 이거를 3천만원에 파면은 샤넬이 좋다고 3천만원 주고 사는 게 지금 순간, 뭐 제가 백을 잘 모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프라이스가 500만원이라고 치면 요 가격에 사는 게 좋다고 볼 순 없잖아요. 뭐 더 쉽게 말하면 테슬라 차가 좋아요. 근데 모델 S가 나왔는데 이게 뭐 10억이야. 그러면 테슬라가 아무리 좋아도 10억 주고 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가격이라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이제 이 막연한 장기 투자를 생각함으로써 어느 가격이든 상관없다, 정말 이미 기대를 모두 끌어모아 반영해서, 이제 왜 요즘에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뭐 테슬라가 지금은 주가가 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옛날 한창 좋을 때는 뭐 10대 자동차 기업의 시총을 다 모아도 얘가 이긴다, 뭐 이런 얘기를 종종 이제 사람들이 많이 비교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면 여기서 생산하는 차량 대수랑 그리고 이익이랑 생각했을 때는 얘랑은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미래를 기대 심리가 어느 정도 반영이 많이 됐기 때문에 얘가 올라갔던 겁니다. 근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회사가 이제 무조건 좋아질 거다, 어느 가격이든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건데, 좋아지는 건 맞지만 주가는 아까 말했듯이 너무 빨리 반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내려갈 수도 있고 정체하기도 좋다는 거죠. 요것도 요거고, 또 이제 가치 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밸류 트랩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밸류 트랩이라는 얘기, 이게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산주 투자할 때, 자산주 아니면 뭐 PER이 낮은 회사도 해당되긴 한데 보통 자산주, 그럼 이제 PBR이 0.4배네 싸다 라고 생각하고 일단 사는 건데, 이러면은 이제 막연한 자산주 투자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회사가 분명히 싼 건 맞는데 주가가 요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그래요, 여기서 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럼 꽤 기다리게 되는 거죠. 여기서 사면 다행이고, 얘가 원래는 나중에는 이렇게 갈 거였는데 여기서 사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 여기 한참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게 한 5년을 기다려서 매도를 했더니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막연하게 장기 투자할 게 아니라 어떤 이유가 있어서, 회사가 많이 주가가 빠질 만한 이유가 있고, 그거를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서 지금쯤이면 바닥이다 라는 어떤 자기만의 판단이 근거가 된 다음에 투자를 해야 되는 건데, 아까 앞에랑 이어지는 거죠. 막연하게 0.4배 싸네, 이 숫자만 생각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0.2배가 될 수도 있고 0.1배가 될 수도 있죠. 그럼 이게 4분의 1 토막인데
요거를 같은 싸긴 싼데 진짜 싼 데가 어딘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숫자만 보고 싸네 이렇게 투자하게 되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는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두 번째 얘기고요. 세 번째로 얘기할 거는 뭐냐, 실적에 연영하는 거. 이것도 이제 아까 앞에 얘기했던 거랑 미묘하게 비슷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기대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죠. 장기 투자할 때 이게 실적이 이런 거죠. 뭐 이런 게 뭐가 있을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행주가 있다고 쳐요. 그럼 여행주가 있으면 이제 사람들이 코로나가 끝나고, 잘 모르는 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여행을 가게 되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행주는 실제로 어떤 흐름을 보였냐, 백신이 나온다 하면서 코로나가 거의 끝날 것 같다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이미 주가가 다 올랐어요. 이게 뭐 여기서 이렇게 올랐는데 실제로 여행을 가게 된다 했을 때 그 회사의 주가가 물론 약간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습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이제 뭐 코스터라는 빼따꼼플리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팩트가 나타났을 때는 오히려 반대로 주가가 움직인다는 거죠. 왜냐?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주식은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줘야 되거든요. 이게 과연 실제로 그런 겁니다. 또 이런 거죠. 뭐 어떤 게임 회사가 좋은 게임을 출시해가지고 이게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추세라고 쳐요. 그러면 이제 내년에도 더 잘 나올 거예요. 그거 누구나 알죠. 누구나 알기 때문에 이미 기대감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 실적보다 조금 슬라이트하게 낮게 나왔어요. 그래도 작년보다는 잘했어. 그래도 주가는 꺾이죠. 왜냐하면 기대보다 못했기 때문에. 기대보다 잘했냐, 기대보다 못했냐, 이거가 중요한 건데, 실적이 얼마냐. 나는 이거 봤을 때 예전보다 잘했으니까 주가가 더 올라가겠지.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죠. 실제로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미리 반영이 다 되는, 그러니까 실적이 미리 알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주가 있기 때문에 수주에 따라서 주가가 이미 다 가버리거든요. 건설주뿐만이 아니라 수주업은 똑같습니다. 뭐 조선주도 마찬가지죠. 수주가 이미 좋으면 이미 주가는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실적이 이제는 이렇게 조금 나오다가 막 이렇게 나오는 순간인데 주가는 꺾이죠. 그래서 이거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계속 그 숫자만 보게 되는, 이 재무제표만 보게 되고 실적에만 연연하게 되는데, 이게 마치 달을 보라고 했는데 손가락을 보는 거랑 굉장히 비슷한 그겁니다. 손가락을 이상하게 그랬네. 이거를 보는 겁니다. 달을 보라고 했는데, 왜냐면 이게 달을 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회사가 결국에는 좋아질 거냐 아니면은 뭐 싼가 뭐 이런 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숫자를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숫자를 보는 거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이 실적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니까 싼지 안 싼지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하는 겁니다. 싸다는 건 결국에는 가격 대비 가치인데, 가격이 지금 이미 어느 정도 반영이 됐고 가치는 요런데 얘가 올라가가지고 좀 비싼가를 생각을 고민해야 되는데, 비싼가를 생각하지 않고 실적이 더 잘 나올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대감으로 주식이 움직인다는 거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실적만 보다가 오히려 주가가 내려가는 경험을 계속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